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에요. 15일에 15일 딱 한 달의 가운데입니다. 정확하게 또 일요일이고요. 통치고자 하는 날이죠. 어제도 선관위 문제를 좀 봤는데요.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괴롭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 하면서 알아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알미 늘어간다. 지식이 늘어간다. 지적 능력을 넓힌다. 정말 좋은 겁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요. 자,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세상이어도 좋겠지만 분명히 내게 나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하기 전에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볼게요. 통치구조는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려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뭐가 나올까 두려우고 이거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쭉 한 번씩 돌아가면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겁니다. 통치구조는 판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외워야 할 조문이 많아서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9월 1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주말에 통치구조 가보겠습니다. 자, 23년 지방직 문제인데요. 자, 골고루 다루기 위해서 좀 제가 문제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국회 문제, 선관위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 문제 이렇게 골고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잘 안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특히 국회법은 조문도 많아요.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이 전 선생님 국회법 좀 한번 일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국회법 조문이 워낙에 많고 또 국회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일부분을 많이 정리를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논리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기다려 주세요. 자, 볼게요.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안에 들어가서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회법을 다 읽어라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일단 헌법에는 국회 관련 조문이 많아요. 40조부터 65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국회 구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헌법에서 담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어떤 내용의 구성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편이죠. 국회편. 자, 헌법조문은 40조부터 시작해서 65조까지 돼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회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누면 국회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에 관한, 국회의원에 관한,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요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국회, 자, 일단은 구성부터 살펴보고요. 국회 권한, 고유한 권한. 자, 그 다음에 국회 고유한 권한 중에 그다음에 구성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보겠죠. 자, 구성에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으로만. 근데 모두 300인인데 이거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는 200인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고 물론 300인 안에는 253인의 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준연동제 그건 선거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이렇게 뽑고 나서 의장, 부의장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추천을 받아갖고 각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위원회, 자, 위원을 이렇게 지정하죠. 자, 이럴 때 보통 그래요. 운영에 관해서는 대부분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바로 위원회 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 복수로 위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물론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아무도가 아니라 다 바쁘시기 때문에 2개 이상, 3개 이상 감투를 쓰기는 어려워요. 다만 교섭단체 대표가 되면, 원내 대표가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다음에 정보위원이 자동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의장, 부의장, 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있고요. 자, 위원회, 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자, 소관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법이 정한 특위와 의결을 통해 만든 특위 이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전원위원회 이렇게 전원위. 그 다음에 교섭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섭단체가 하나의 정당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당 20인 이상이 국회의원이 없으면 여러 정당이 연합해도 돼요. 하나의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따로 나가고 교섭단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중심주의로 가고 본회의로 가는데 본회의는
국회는 뭐 별도로 구성 자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위원회가 됐든 또는 본회의가 됐든 5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하셔야만 의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들은 좀 알아두세요. 5분의 1 이상이. 그 다음에 의사 절차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재과출 출가차이다.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권한 그러면 입법, 가장 고유한 권한이죠. 입법권. 행정, 통제권이죠. 행정, 사후, 통제. 그런데 이 행정에 관한 문제는 사무 통제도 있고 기관 통제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문제, 재정. 약간 재정이요. 여기 조세도 있고 예산도 있지만 이 조세 예산이 약간의 법과 행정 요 사이에 걸려 있어요. 예산은 비법률주의예요. 조세는 법률주의고요. 그래서 얘는 법정주의로 가고요. 비법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법, 자, 통제나 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기관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 동의 국회에서 합니다. 또 사법의 예외죠. 다 행정 권한에 들어가긴 하는데 통칭의로서 사면, 이것도 국회 동의받는 일반 사면이 있다는 거. 또 사법부에 관한 운영비인, 자, 한마디로 사법부에서 쓰는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국회에 제한도 안 돼요. 사법부는 법무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국회 예산, 자, 한마디로 제한을 하죠. 이렇게 해갖고 이런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건 돈이에요. 어차피 행정부도 제일 큰 거는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뭐 권한은 자꾸 뭐 권한이 있다 뭐다 해도 돈 안 줄래 그래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운영비가 없는데 다음 연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제일 큰 건 예산이에요. 예산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스스로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행정에 관한 권한 중에 사무통제 권한 중에 뭐 국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그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럴 때도 여기에 관련되지만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거, 사전에 동의. 그 다음에 사무통제 갖고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조사, 조사 이거 많이들 하죠. 국정감사조사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통제, 그 다음에 기관통제는 해임, 그 다음에 탄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임 건의죠. 탄핵 소추고요. 그 다음에 사무통제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그 정도, 요 정도 국정감사조사. 그 다음에 여기서 국정감사조사, 특히 감사조사하면서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것들 연다. 그다음에 동행명령장, 입법권이요. 당연히 고유 권한이잖아요. 국회. 아니 국회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아주 자세히 절차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권한.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의무도 있죠.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징계도 받습니다. 그래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이렇게 됐죠. 경사, 출석 정지 이렇게. 그래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30일, 60일 이렇게 90일, 30일, 90일 나눠져 있으니까 그 90일이 이권 개입,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90일, 30일 출석 정지. 그래서 세비 2분의 1 삭감. 그래서 권한 중에는 면책 권한 44조 불체포특권, 그다음에 45조 불소추가 아니죠. 면책특권. 나머지 무슨 다 권한 이런 거 안 나와요. 무슨 뭐 옛날에 KTX 무료 이용권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요 정도 법조문이 있는 거 좀 중시하고. 의무는요, 헌법상 의무 있어요. 헌법상 의무 있는데요. 그래서 청구기겸, 그래서 청렴, 국익 우선, 이권 개입 금지, 겸직 금지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이권 개입 금지와 점지 금지 위반을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는 요거 90일 출석 정지, 세비의 2분의 1 삭감이 걸린다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국회법을. 거의 국회법이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위원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의 부분하고, 요게 통제 부분,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나서 국회법을 접근하시면 국회법이 전반적으로 크게 일괄이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물론 요 위원회하고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회법상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좀 볼게요. 국회에 대한 참여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90일이거든요.
90일 이내에 하라고 되는데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 안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늘려가지고 법률안 절차를 막는 거, 의결 절차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구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90일은 합헌이에요. 이게 과거 헌법재판소 2020년에 있었던 판례예요. 국회 소수 세력의 안건 처리 지연을 통한 의사 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고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축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이게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다 끝나지도 않는데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의결이 됐으면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간이 남아있어도,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있어도 그 가결 선포한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위원회잖아요. 따라서 그 축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한 사안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 보통 그래요. 위원장이 간사, 이쪽, 야당, 여당, 간사, 이렇게 한 분씩을 정해요. 보통 그래요.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심사를 마쳐, 만료되기 전이라도 조정심사를 마치고 그 의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다 써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조정안을 가결 선포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했을 적에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냐? 침해하지 않았다. 자, 국회법 위반도 아니고요. 자, 2번. 자, 맞습니다. 자,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이고요. 2번 국회 예비비. 국회 정해진 예비비. 이거요, 운영위원회하고 의장이 합의하에 써야 돼요. 근데 긴급하거나 또는 국회가 운영이 안 될 때는 의장이 먼저 쓰고요. 나중에 운영위원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관리하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와 국회의장 승인, 이렇게 두 분이 합의하에 쓰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자, 요게 없으니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나중에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예비비, 그러니까 정해진 예비비는 운영위원회하고 국회의장의 합의로 간다. 그래서 동의와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데,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먼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개회가 되면 운영위원회에다 대고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번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 이거 민사, 행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어디에도 우리나라는 제3자 소송 담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못하고요. 국회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못해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안이 조약 동의권이에요. 조약 중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 상한이 조안이 조화 제입이다 해당하는 조약인데, 자, 국회 동의가 없이 대통령이 비준을 했다. 근데 국회가 권한쟁의를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국회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하겠죠.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 담당, 제3자 소송 담당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정상적인 지문. 4번 볼게요. 헌법은 국회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 회의의 구성원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는 공개한다. 자, 그렇지만 회의는 공개한다 그랬지 본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는 안 써 있죠. 하지만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공개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 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분이에요. 원칙은 공개하지만 만약에 좀 현안 자체가 국민적 민감한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으로서 사생활이나 또는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국회법도 헌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국회법 조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왜? 헌법의 구체적 사항을 만든 게 국회법이니까요. 헌법을 모르면서 국회법을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적 내용을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국회법을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또는 한번 일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주말은 통치구조였으니까 내일부터는 그래요. 일반, 자, 총론과 기본권 또 가셔야죠. 자, 추석이라고 해서 또 놀지 마시고요. 추석 때 하루에 10분, 15분 요 정도는 투자하세요. 화장실 앉아서 또는 어디 잠깐 갔다 오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밀리면 큰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땡스 기빙 데이. 그래도 축하는 드려요.